저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메시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카톡이랑 이런 게 원래 핸드폰 바꿀 때마다 카톡 옮기려면 뭐 톡서랍 이런 거 가입하면 되는데, 제 핸드폰 뭐 기자들 몇 분한테 보여줬지만은 거기 제 번호가 007라 가지고 그 당원들 어르신들 단톡방에 엄청 초대돼가지고 용량 초과를 항상 못 넘어갑니다, 제 거는. 그래서 그 뒤로 폰 2번 바꿔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넘어와 있지 않고, 그 시기에 근데 반추해서 생각해보면은 그 시기에 공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그냥 횡행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때 뭐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뭐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공관위 쪽에 전해 듣기라도 할 텐데 그런 기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관위는 그냥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걸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준석의 빙빙 돌려 말하기, 본질의 내용은 언급 않거나 흐리고 자신이 했던 주장을 스스로 뒤집어가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 기만을 하고 있는 거죠. 해당 발언에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카톡 용량이 꽉 차서 관련 내용 없을 거다. 명태균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짚어준 것뿐이다. 그런데 기자가 공천 확정 전날이고 경선을 할 수 없는 시점인데 왜 그런 문자를 보냈냐? 질문하는 요지를 다시 설명하니까 이준석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냐면요. 그 예전에 21대 공천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경선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안심번호 경선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세 지역으로 나오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이상하게 막 유선전화 경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 21대 때 금정구에서 마지막 날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엎으셔가지고 그때 백종원 의원님이 그때 있었을 때 그때 그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뭐 공천이란 게 워낙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천이 확정되기 전날에도 경선할 수 있다. 황교안 때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지난 10월 22일 이준석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한 글을 스스로 뒤집는 해명이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공천에 밀려 5월 2일에 공관위가 구성되고 5월 12일이 후보 등록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 추출기간 5일에서 10일가량을 산정하면 경선 가능 기간이 거의 없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략공천으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공천 발표 전날은 경선을 할 수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기자들도 국민들도 이런 상식적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카톡 용량이 꽉 차서 없고 휴대폰도 2번이나 바꿨다라고 주장하는 이준석, 정작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기록 등을 언급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그거를 기록들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창원 의창보다는 개항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날까지도 제가 그날 그 전화에서 주로 얘기했던 거는 개항에 원래 저희가 전직 의원 한 분을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윤상열 의원과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영입을 시도하다가 최종적으로 불발되었다. 그래가지고 공관에서 원래 원한 대로 윤영선 그 당시 위원장 공천하기로 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그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이렇게 언론인들이 질문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기록을 몇 개 찾아봤는데, 뭐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가 참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궁금해한다면은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나눴던 기록들은 물론이고 언론인들이 질문을 계속하니까 공천 시기 때 윤석열과 나누던 기록들도 모두 살펴봤다. 거기서는 윤석열이 다른 곳에 공천도 개입을 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명태균 씨와의 카톡만 없다 라고 하는 이준석의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앞선 주장들을 뒤집는 횡설수설 주장에 덧붙여서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바지 대표였을 뿐이다. 결국 공천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내가 아니다. 그리고 혹여 검찰 수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난 다 불어버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초반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수사하게 되면 윤석열 탄핵될 수도 있는데 감당 가능하겠냐, 이런 협박성 메시지를 언론에 내왔던 방식과 유사하게 이준석 역시도 날 건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도 열어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니 최후의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태균에게 자신이 왜 메시지를 보냈는가, 이거는 또 불리하니까 이 내용을 계속 흐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윤석열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이를테면 기자가 검찰에서 김영선 전략공천 무산될 걸 대비해서 이준석 본인이 명씨와 상의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윤상현 함성득 교수도 그 통화 녹음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준석은 이렇게 답합니다. 명태균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본인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겠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구조만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명태균 사장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계속 그 재가를 받으려고 움직였던 게 마지막에 급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사장이 실제로 공천의 영향력을 누가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고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등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기자는 당대표 시절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공천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은 이렇게 답을 하죠. 당연히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자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도 언론 가서 얘기했는데 뭐냐면요, 만약에 이 가장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을 팔아가지고 공관위에다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 있을 때는 저는 그걸 대통령한테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실제로 이게 뭐 제가 알아둬야 될 일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뭐 통상적인 공천에 대한 상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다 보니까요. 윤상현 공관위원장도 그걸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대선 기여도라는 약간 모호한 기준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당대표로서 대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일했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이제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은 확인해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맥락에서 확인해보는 것들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확인이 됐고요. 지방선거와 재보선 공천을 앞두고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파는 사람이 있어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당시 대통령 내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 적이 종종 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 10월 3일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했던 주장과 동일하죠. 무엇보다 이준석이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윤석열, 김건희는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10월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이런 주장을 올립니다. 전략공천 지역을 정하는 것을 대표 이준석과 공관위원장 윤상현이 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코미디인 게 원래 공관이나 최고위가 하는 겁니다. 그냥 자극적으로 이런 게 문제라고 하는 건 파일럿이 비행기를 착륙시켰으니 문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서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들 바로 직전에 했던 주장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다시 들어볼까요?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결국에는 명태균 사장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계속 그 재가를 받으려고 움직였던 게 마지막에 급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사장이 실제로 공천의 영향력을 누가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고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 게 대통령이고 어디 공천주라고 하더라 말해놓고서는 주장이 불과 몇 분 사이만 해도 왔다 갔다 말이 전부 다르죠. 그리고 그렇게 윤석열이 공천주라고 한 인물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었고 또 안철수 의원에게도 단수 공천을 줘야 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딜 봐서 당대표와 대통령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통상적인 공천 상의입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의힘 전신이던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해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걸 국민들은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죠. 결국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공천 개입 인정과 윤석열이 수의복을 입는 날이 더 가까워진 것인데, 이준석은 본인은 공범이 아닌 멍청한 바지 사장이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걸 보면서 이준석만 책임이 없다라고 볼 국민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준천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결국 이번 이준석의 입장 발표는 구라쟁이 이준석의 실체를 드러내고 윤석열 정권의 몰락에 기름만 부었다고 봅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이 말을 전하며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